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서대문구의 궁동산 일대 개발과 관련해 토지주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의 산림을 고의로 훼손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꿨다는 의혹과 강서구의 뜨거운 감자인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해법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6월 첫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비오톱 1등급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서대문구 궁동산 일대에 최근 빌라 공사가 한창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던 땅이 대지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개발 공사 승인이 허가됐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토지주가 비오톱 등급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산림을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재원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5월 27일에 쓴 기사였죠.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순식간에 개발이 이루어졌다. 언뜻 이해가 되진 않는데 네. 일단 지도가 좀 준비가 돼 있으시죠? 네.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도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 개발이 되는 곳은 연희동 일대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궁동산 일대입니다. 이곳에는 아카시아 등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저희 빨갛게 표시가 된 곳이 이제 이번에 공사가 시작되는 부지고요. 그 이제 나머지 부지들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지금 면적이 5만여 제곱미터고요. 네. 지금 근린공원은 한 12만 6천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이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약간 민둔상처럼 허옇게 돼 있는 곳이 이제 나무가 지금 잘려진 상태라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나무들이 벌목이 된 거고요. 실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지금 지도장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나머지 공간들은 공원이고 녹지 공간들 쭉 네. 이렇게 돼 있는 곳이고. 네, 맞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지금 개발이 좀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은데 네. 저기가 지금 어떤 곳인가요? 저기는 원래 비오톱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이 비오톱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잘 모르죠.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이 비오톱은 쉽게 말해서 생물 서식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지를 좀 보전해야 하고 이 개발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 환경 생태 지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서울시가 이 비오톱 지도를 처음 만든 건 지난 2000년도입니다. 이후에 이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요. 이 등급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유형 평가와 개별 평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유형 평가는 따지면은 이 보호 범위를 가리키는 거고요. 개별 평가는 보호 가치에 대한 평가인데요. 유형 평가는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등급은 이제 대상지 전체가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발을 할 수 없는 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나요? 네, 그렇죠. 여기도 원래 개발 공사가 진행된 부지도 당초 이 비오톱 1등급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오톱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생소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사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예,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개념상으로는 조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법규에 지정된 개념인 거고요. 비오톱은 서울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시 내에 있는 그린벨트다. 네, 쉽게 말하면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린벨트면은 이거 개발 안 되잖아요. 네. 왜 개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 여기 부지는 원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2003년도에 한 업체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지를 매입을 한 이후에 2009년도부터 이 토지 형질 이제 변경을 하려고 이제 수차례 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아, 여기를 개발하겠다. 예, 개발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럼 이제 개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토지 형질 변경이 이제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서대문구에서는 이거를 계속 이제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토지주가 생각해낸 게 이 비오톱 등급을 조정하는 방법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서울시에 이제 등급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등급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현지 실사를 가서 실제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와 함께 가서 현장을 검토를 하고요. 이제 등급 조정이 필요하면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거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개발공사가 진행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평가와 개별평가 모두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조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했냐면 유형평가는 3등급, 개별평가는 2등급으로 낮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등급 조정이 되다 보니까 토지주는 또다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냈고요. 올해 허가가 나면서 지난 4월부터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형질 변경은 올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네. 거군요. 근데 2009년에 신청을 한번 했다가 취소가 되고 네. 허가가 안 났고 네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다시 했다. 다시 한 거죠. 그럼 불과 4년 만에 네. 등급 조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이게 가능해요? 실제 이제 서울시 입장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전문가까지 대동을 해서 실제 이런 나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전에는 울창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그런 인목본수가 이제 줄었거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기준에 맞게 이제 그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지금 거기 계시는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방법들이 좀 동원이 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네, 주민들은 지금 그쪽 일대 나무가 몇 해 전부터 이제 조금씩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나무가 사라지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주민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뭐 제초제를 뿌렸다더라 어허. 아니면 밤에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밤 시간대에 나무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제 주민들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게 이제 토지주가 누군가를 시켜서 이게 불법적으로 이 나무를 훼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주장이 아예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 단지 4년 만에 지금 등급이 확 내려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진짜 좀 그런 것들을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얼마의 수익을 낸 거고 또 어느 정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거기 이제 지금 개발 부지 면적이 5천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냐면 이제 2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3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시시가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이게 이제 2003년도 기준으로 매매가 이뤄졌던 시점이죠. 그때 당시 평당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실제 이제 주택을 건립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더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될 텐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가 2,027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약에 이제 여기에 다 이제 주택을 짓고 분양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거의 한 40배? 네. 그 정도의 차익을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무슨 땅 사놓고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게 그 형질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승인을 나게 하는 거에 있어서 단지 이제 등급 조정만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등급 조정이 일단은 돼야 되고요. 이 토지 형질 허가를 받으려면, 형질 변경을 하려면 이제 주택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 진입도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토지주는 그동안 이제 토지 형질 허가를 받지 못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그 토지를 인근 교육청 땅 부지와 맞바꾸게 됐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보니까 이 그 개발 부지하고 그 아래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그 아래 바로 서현중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에 옹벽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 옹벽까지가 교육청 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토지주가 측량을 해보니까 이 옹벽 안에 자신의 땅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근데 난처한 게 뭐냐면 그 옹벽을 철거하기 위해선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실제 그런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교육청에서는 그 일부 또 나대지 땅이 있었는데 이거를 토지주가 맞바꾸자고 교환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과 그 토지주가 이 토지를 맞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토지주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면 이 토지를 맞바꿈으로 인해서 그 토지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형질 변경 허가까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취재 뒷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사실 그래도 지금 움직여봐야 이거 사실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도시 내 비오톱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이 안에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토지주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개발하는 거 정책적으로 막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 내의 녹지 공간 다 사라지겠죠. 정말 실질적인 대책 정말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의 뜨거운 감자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 국제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의 방문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에 해당하는 지역은 13층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강서구는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한 용역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이어서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8일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김포공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나요? 일단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공항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이 규제는 이카오라고 불리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지난 1955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히 딱 60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기술이 발전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이 기준이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냐면은 이번 세미나에서 이 전 이카오 관계자가 이 얘기를 했다는 데 의미가 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시청자들이 지금 이카오 하니까 이카오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카오를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카오가 과연 그러면 여기서 세미나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네. 말씀 좀 해주시죠. 이카오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 민간 항공 기구입니다. 이 공항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의 고도 제한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이제 만드는 곳이고 그 기준들을 적용시키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자들이 강서구에 왔다, 지역에 왔다, 상당히 의미가 그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국토부에서는 좀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이제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이 얘기한 내용을 이 국토부에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만큼 또 무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항고도 제한은 어떻게 네. 보면 강서구의 정말 큰 숙제입니다. 이게 정말 큰 숙제이고 네. 그리고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정말 핫 이슈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 이 고도 네.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강서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황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전체 면적이 한 41.4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이 가운데 97%가 아이고. 넘는 지역이 공항 고도 제한 지역입니다. 염창동 일부 지역을 조금 제외한 지역이거든요. 왜 이 고도 제한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 고도 제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활주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반경 4km 지역에 57.86m 밖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높이밖에. 층수로 따지면 한 13층 정도가 됩니다.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보시면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키가. 이 고도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면은 어떤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바로 건물을 지을 때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이 낙후되고 슬럼화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이 같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 재산 피해가 50조 원 정도 된다. 5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네네. 산술적으로 봤을 때 50조 원 정도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어마어마한 막대한 금액이죠. 액수인데 네네. 구청이 최근에는 아예 그냥 본인 직접 끼어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런 피해를 겪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구청이 나서게 된 거죠. 과연 어느 정도 높이로 건물을 지어도 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 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19m까지 올려도 비행기, 항공기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고도 제한 높이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57.86m입니다. 119m라면은 2배 정도 되죠. 13층, 26층까지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그 재난적 어떤 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유주들이. 네네. 그러면 강서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귀가 번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얘기일 텐데, 네네. 이걸 구체화시켜서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네네. 어떤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차폐이론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차폐이론이라는 것은 산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이쪽 편에 있으면은 산의 꼭대기에서 활주로까지 이 5.7도 정도의 사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은 그 높이만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네네. 그리고 이 활주로 반대편은 어떻게 되느냐. 산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 건물을 지어도 충분히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의 높이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항 인근에 있는 산 주변 동네 얘기고, 네네. 다른 동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동네가 있기 때문에 산이 없는 곳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학적 검토라는 또 다른 이제 그 이론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카오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비행기의 항공기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은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항공학적 검토인데, 최근에 국회에서 이 항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김성대 국회의원과 신기남 국회의원이 각각 이제 발의한 법안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통과가 됐는데,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는 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이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강서구의 고도 제한 문제는 지금 아까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뜨거운 감자인데다가 이 지역의 가장 큰 핫 이슈입니다. 이 모든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단골 메뉴거든요. 그렇죠. 총선이 지금 딱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움직임이 수박 걸타기에 그냥 정말 주민들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게 요번에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으니까 네. 제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일면 톱으로 구청 직원들의 출장비가 부당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노원구의 올해 출장비 예산은 48억 원으로 이 가운데 45억 원이 국내 출장비입니다. 근무지 내의 출장은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13일치까지 출장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김명 노원구 구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 출장비가 출장을 가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일괄 부당 지급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말 그대로 출장비가 월급처럼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 문의해보니 공무원의 급여가 낮으니 일종의 수당이나 복리 후생비로 생각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전국적이고 오래된 관행이니 자신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매일 출장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출장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모두 나눠 가지기 때문에 13일 이상은 출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고생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강북구의 동북일보는 오면 하단에 번동 파출소 반지원 경사의 특별 기고를 통해 자전거 절도 예방법을 다뤘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가 자치구 곳곳에 설치되면서 이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급기야 어떤 자치구에서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많아진 자전거는 도난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직원들이 자전거를 내다 팔다 적발되기도 하고, 한 자전거 판매 주인은
낮에는 자전거를 팔다 밤에는 훔치는 이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것은 사실이죠. 반경영사는 잠시 볼일 볼 때는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 자전거를 놓고 자전거를 세워둘 때는 무조건 시건장치는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전거도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만큼 주의와 관심도 그만큼 필요하겠죠. 서대문구의 서대문 사람들은 팔면 우상단에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 때문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 기숙사 공사 현장 때문에 인근에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주변 주택은 물론 어린이집은 무더위 속에서도 소음과 분진 때문에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장 앞에는 소음과 먼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이 말뿐 계속적인 민원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잠시 쉬고 공무원이 쉬는 휴일을 틈타 공사를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법적 소음 진동 기준치를 어겨 3-4번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 공사 현장은 불법 산림 훼손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학 기숙사 확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납득과 피해 최소화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강서구의 강서 양천신문은 일면 톱으로 지난달에 있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세미나를 다뤘습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 내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시민단체가 한국을 방문한 이카오 전문가들을 김포공항 인근 호텔로 초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결과가 어찌됐건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고민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강서구는 고도 제한 족쇄로 전체 97%에 해당하는 건물이 13층 이상 짓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과 건축이 쉽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번 움직임이 단지 내년 총선을 앞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죽자고 달려드는 부동산 선수는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서대문구 궁동산 개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발인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은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두 경우 다 담당 공무원들은 법대로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출장비는 마치 월급처럼 관행적으로 챙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첫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